지역권은 조문 위주로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지역권은 1번 아주 많이 나오죠.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아주 뭐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조문입니다. 295조 1항이죠. 또 2번도 아주 잘 나오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에 대한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걸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하죠. 292조 1항. 물론 다른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292조 2항 지역권의 부정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292조 2항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고요. 수반성은 다른 약정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이전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지역권의 시효취득 중에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있죠.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일단 통로를 개설하고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상태.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통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은 298조죠. 위기의 전제가 되는 조문이죠.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용수지역권 같은 경우 펌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승역지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승역지 소유자가 펌프를 설치하고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자, 이때 그 승역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게 299조 위기라는 게 있죠.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그 의무를 벗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요역지를 처분해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이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문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판례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과 관련된 판례 정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은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조문을 이렇게 쫙 한번 다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56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하려면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통로 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늘 사용, 20년 이상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되죠. 2번 또 나왔네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라고 돼 있죠. 요거는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죠. 중단의 효력이 있다. 반면에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한 놈만 중단시켰다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놈만 중단시켰다면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가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끝이 효력이 있다.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중단 정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끝이 나면 되고요.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끝이 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효력이 있다. 취득기간 중단 정지는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아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 하라 그랬죠? 보상하도록 하고 있죠. 배상이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소유해석하는 용익물권이면서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갖고 있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자, 전세권이 갱신업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죠. 기간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존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익물권의 성격이 소멸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뜻이죠.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2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분리한다는 건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죠. 조건부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조건부로 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3번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있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토지 전세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전세권자도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인 토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멸 전에 목적물,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전세권은 물권이라 그랬죠. 따라서 신소유자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죠. 그러니까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되죠.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신소유자가 그대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 5번은 뭐죠? 법정상권이죠. 305조 전세권에 있는 법정상권. 요건이 어떻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그리고 대지 소유권이 승계돼. 그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될 겁니다. 잘 나옵니다. 이 질문들 다.